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6번째 페이지. 잡지사 첫 방송을 함께한 개국공신이자 오늘 하루만큼은 어버이로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아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네네. 어서 오십시오. 예, 부자끼리 존댓말을 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생회사 이강민의 잡지사가 수많은 어버이들 또 썬킴 아버님의 아바이 동무의 성원에 힘입어 유튜브 채널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썬킴 씨 콘텐츠가 저희 인기 동영상 탑10 중에 2, 3, 4, 6, 7, 8, 9, 10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는 누구예요? 1위는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누군데요? 박광일 선생님입니다. 박광일 작가님. 잡지사의 송대관 태진아. 예. 네. 어쨌든 썬버지 감사드리고요. 썬 선생님이 저희 첫 방송에서 잡지사의 한국 방송대상 수상을 예견하셨는데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방송에서 가능성이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빈말은 하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대상을 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상을 타면 일단 개국공신 챙겨드립니다. 아유, 네. 기대하십시오. 뭐 보너스 아니면 무슨 뭐 휴가 패키지라도. 그렇죠. 저희 200만 찍으면 저희는 바로 썬킴 씨 저기 사이판 보내드리는 거예요. 200만 내년까지 200만 저희 돌파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내년 200만 돌파합니다. 예,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2만 명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썬 선생님께서 이벤트 내용 한번 싹 읊어주시겠습니다. 네, 이강민의 잡지사 구독자 2만 명 돌파 기념 치킨 치킨 이벤트. 네. 숫자 2 또는 2만과 관련한 나만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살 때 찍은 사진, 뭐 몸으로 숫자 2를 만들어서 보내줘도 되고. 아크로바틱. 네. 뭐 이만기 선생님과 찍은 사진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숫자 2 또는 2만과 관련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선물이 뭐죠? 총 20분께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튀겨진 치킨이죠. 튀겨진 치킨이죠. 네. 저희가 뭐 생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잡지사 라디오 본방송 나가는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사진 문자 100원의 이용료 드는 샵1212 우물정 핫둘 문자 메시지로 숫자 2 또는 2만과 관련한 기발하고 참신한 사진을 기다리겠습니다. 썬킴 씨도 2만갑 프로 나가시잖아요. 예. 뭐 거의 뭐 주축 멤버죠. 예, 거기서 뭐 출연진들과 함께 사진 찍어서 응모해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럼 하루 빨리 이제 북한에서도 아마 이 잡지사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방송에서 빈말 안 하신다면서요? 듣고 이거 확실합니까?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검열 대상인가요? 검열 대상이라기보다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야 이 간나들 정말 프로 잘 맞는다야 할 거예요. 네, 우리 뭐 저기 무기편도 하고 있어서 막 북핵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많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치킨값 올라서 함부로 엄두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잡지사를 들으시면 공짜 치킨을 타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참여 방법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온갖 게이트들의 원조인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못다연 문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차례로 노크를 해볼 텐데 먼저 코리아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이름부터가 스케일이 큽니다.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코리아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도 이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게이트의 게이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남산의 부장들 보시면은 저기 코리아 게이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기 프레이저 청문회인데 네. 일단 코리아 게이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그리고 베트남전까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서사가 길어지겠네요. 길어져요. 이것도 1부, 2부로 나눠야 되나? 또 코리아 게이트. 그래도 최대한 짧게. 최대한 짧게. 네. 일단 1964년도에 이른바 통킹만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미국이요. 네. 최강 국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른바 이 베트콩의 게릴라전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이미 태평양 전쟁 때
게릴라전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 뭐 사이판, 괌, 이오지마 뭐 등등등 해서 근데 착각이었던 게 뭐냐면 당시 그 일본군은 게릴라가 아니었어요. 정규군인데 어쩌다 보니까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 게릴라 코스프레를 한 거거든요. 아, 정규군이잖아요. 게릴라 코스프레.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게릴라전을 역시 했다라고 코스프레의 나라네요. 하다하다 게릴라 코스프레를 합니다. 아, 그렇죠. 예. 또 그렇게까지 나가시네. 네. 미국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게릴라전 했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정글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게릴라전들이에요. 찐 게릴라. 땅 속에 들어갔다가 동굴 속에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슬슬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지는 거 아닌겠나? 불안해지는 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이제 엄습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걸 딱 그 당시 이제 북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지민이 파악을 하고 한 방에 한번 우리 미국에 큰 타격을 주자라고 하면서 1968년도 1월에 구정, 그러니까 설날이죠. 네. 베트남도 설날 소이기 때문에 설날 대공세를 실시를 해요. 예. 설날은 뭐 베트남도 다 쉬니까 네네. 미국 대사관도 다 쉴 거다. 이때 베트남 전역의 40개 도시에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다 일제히 공격을 하고 야. 한판 승부를 하자. 네. 한판 승부는 또 왜 CBS에 자꾸 한판 승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챙겨줄 입장이 아니에요. 자매 프로그램이죠. 아, 거기가 우리를 챙겨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중건이 형 좀 잘 좀 챙겨줘요. 아, 이만갑 이만갑, 네. 라인. 예. 근데 네. 일단은 그 춘계 대공세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호찌민이 져요. 무려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이 이깁니다. 네. 근데 또 미국이 져요. 왜냐면 네. 이거를 TV로 처음으로 생중계를 했거든요, 미국이. 네네. 그래서 분명히 이기고 있는 전쟁인데 네. 자기 아들, 딸이 죽고 있는 모습을 TV 생방송으로 본 거예요, 미국 본국 네. 유권자들이. 예. 뭐야, 베트남에서 우리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죽고 있는 게 우리 아들, 딸 아니야? 저걸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특히 이제 미 대사관, 사이공에 있었던 미 대사관이 지금 베트콩한테 점령당하는 게 생방송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엄청난 반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네. 요때 등장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 예. 대선 선거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베트남에서 빼드리겠습니다. 절 찍어주십시오.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출구 전략을 미국이 쓰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빼자. 네. 이제 여기서 못 이긴다예요. 못 이긴다. 못 버틴다. 이거를 딱 누가 봤냐면은 이제 북한이 본 거죠. 북한이 나오네요. 예. 그렇죠. 1968년도잖아요. 그 지금 그 춘계 대공세에서 미국이 슬슬 발 빼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북한 김일성이 딱 봤을 때, 미국이 지네. 우리도 이 기회에 뭐 해볼까? 아니 뭐 잡지사도 보는 데인데 뭐 그걸 못 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잡지사 듣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68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춘계 대공세, 그 미국이 지기 시작한 그 정점을 찍은 그날 며칠 후에 바로 뭐가 있었냐?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 넘어가지고 청와대 입구까지 갑니다. 네, 저기 지금 아직도 소나무에 총알 자국 있고. 네, 1.21 사태가 그때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정말 북한이 원산 앞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던 푸에블로호라는 미국 군함을 납치해버려요. 야, 그때군요. 같은 해예요. 네.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그 울진 삼척 네. 무장 공비 사건이 그 똑같은 해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네. 미국이 지금 저기서 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한번 적화통일 한번 밀어붙여봐?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닉슨 대통령도 네. 더 이상 아시아 문제에 나는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969년 1년 후엔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네. 뭐냐면 My name is Nixon. 통역을 해주시죠. 저는 닉슨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행이에요. 예. 저도 걱정했어요. 뭐냐면 그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핵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을 해주겠지만 그 나머지 재래식 전쟁은 너희들 알아서 각자 도생하세요. 였어요. 네. 그 소리를 들은 박정희 정부는 뭐야? 우리가 연 인원 30만 명 이상 파병을 해줬는데 베트남에 그치. 우리 보고 알아서 지키라고? 뭐니? 닉슨 독트린?
핵전쟁 때만 도와주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닉슨 대통령이 1971년도에 네. 저기 지금 그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고 있던 미7사단을 빼버려요. 주한미군을 빼겠다. 예, 예. 2만 명을 빼는데 그 7사단이 어떤 부대냐면 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주력 부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 이제 파주를 지키던 미군 부대다 보니까 상징적이에요. 네. 바로 앞이 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빼버린 거예요. 불안하죠. 예. 여기에 이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네. 안 되겠다. 미국 진짜로 군대 빼나 보다. 주한미군 빼나 보다. 네. 그때 등장한 것이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박정희 그다음 정부의 이른바 핵 개발 그리고 또 미사일 개발 이 그때부터 이제 실시가 된 거거든요. 네. 코리아 게이트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 아유, 워워워워. 예. 저 1시간 프로가 아니에요. 이만갑이 아닙니다 여기. 예. 아유, 이만가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입니다. 여유 있게 물 한 모금 드시고. 네네. 네. 그래서 자주국방인데. 이제 베트남전은 끝났습니다. 1975년도에. 남은 거는 주한미군이잖아요. 네네. 그때 지미 카터란 조지아 출신의 컨츄리 꼬꼬가 등장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네. 그러니까 닉슨, 포드, 카터. 그렇죠. 예, 그렇죠. 공약을 내세우는데 뭘 내세우냐면 딱 하나 내세워요. 유권자 여러분, 저 민주당이 지미 카터입니다. 예. 남아있는 주한미군 싹 다 철수시키겠습니다. 아, 그게 공약이었어요. 네,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나마 남아있는 주한미군도 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게 딱 1975년도고 76년도거든요. 네. 안 되겠다. 이거 자주국방 하려면 지금 1978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개조한 이 배꼽 미사일을 쏘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 우리가 임자 임자 나왔네요. 예. 임자 자주국방을 하는데 몇 년이 더 걸리겠나? 네, 한 3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저 카터란 친구는 지금 주한미군을 뺀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저희가 미 의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좀 늦춰달라라는 로비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임자. 그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해. 임자 옆엔 내가 있잖아. 임자 뜻대로 해. 영화 보셨구나. 남산의 무장들. 예. 영화 보셨네요. 로비를 해라 미 의회에. 네. 그래가 당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워싱턴 D.C.에서 대학도 나오고 미국의 정관계에 그 커넥션이 굉장히 많았던 박동선이라는 인물과 접촉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건 저 사람이 이제 박동선이거든요. 네. 뭐 지금 언론에서는 미화 100만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까지 얘기가 나와요. 800만까지 나와요. 그 당시에. 예. 이거를 뿌려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등등등을 늦춰라. 실행을 했다는 거죠? 실행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 아닙니까? 합법이죠. 네. 근데 등록을 해야 돼요. 로비스트로요. 그것도 로비스트로 등록을 한 다음에 얼마를 로비를 받았다라는 걸 다 신고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런 게 안 이루어졌군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럼 이제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밀 정치 자금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리아 게이트가 된 게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박정희 정부는 곤경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뭐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불법 루트로 지금 미국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이거인데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터져요. 어떤 사건이죠? 미 CIA가 박동선이란 인물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를 도청하면서 정보를 알아냈다라는 주장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해요. 청와대를 도청했다. 뭔가 최근에 좀 비슷한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 당시 이거는 공개된 상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1962년도에 미국 USAID라는 곳에서 만들어져가지고 1968년도에 이제 미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네. 미국이 그걸 만들었을 때 무슨 용도로 만든다는 건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1968년도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 버렸네.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큰 항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코앞이죠, 코앞. 예. 옥상에서는 청와대 경내가 보이거든요. 어. 당신들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대사관을 지었냐? 심지어 건물이 높으니까. 예. 실제로 나중에 그 미국 CIA 본부가 광화문 주한 미 대사관에 있었다라는 걸 미국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철수를 한 상태인데 예. 당시에 코리아 게이트가 터졌을 때 미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네. 가장 도청하기 쉬운 게 청와대였다. 아, 그래요? 이거는 공개된 얘기입니다. 이건 국가적 좀 자존심의 문제인데. 미 대사관 옥상에서 청와대를 바라보고 청와대 창문의 떨림만 가지고도 무슨 얘기인지 다 파악이 됐다고 해요. 그때. 야. 그게 공개되면서 뉴욕타임즈에 네.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비밀 회의를 안 하고 네. 경내 정원을 걸으면서 했다고요. 아, 그래요. 요게 이제 코리아 게이트의 실상인데 음. 이제 프레이저 청문회라는 게 열려요. 네. 도대체 박정희 정부는 어떤 정부냐? 최대한 그 비리를 다 우리가 한번 정보를 모을 대로 모아보자 했는데 그때 제가 박정희 정부의 비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청문회 나가서 한번 쭉 다 물어볼까요? 누구죠? 이 네? 목소리 누구지? 제가 말이요. 저 중앙정보부 부장을 하고 있다가 73년도에 지금 미국에 망명을 하고 있는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아, 좀 기관지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김영욱 전 중정부장. 예. 제가 가서 박정희 정부의 비리를 다 물어버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다 물어보래요. 그 초반에 그 남산의 부장들 아까 곽도원 씨 나왔던 장면이 네. 이제 박동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생김새는 김영욱 부장이죠. 예, 네. 김영욱 부장 역할인 거죠. 프레지던트 파크 이러면서. 프레지던트 파크! 네, 맞아. 예. 이왕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실 때 남산의 부장들도 있지만 신상옥 감독님이 연출하신 증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저것도 저기 프레이즈 청문회와 김영욱 부장 관련된 그 정치 영화예요. 아, 썬킴의 영화로 보는 세계사.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그 영화 조감독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증발. 첫 장면에 제가 나옵니다. 예, 증발되지 않았군요, 다행히. 예. 뭔 소리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코리아 게이트. 그래서 코리아 이제 게이트. 김영욱 전 부장의 이제 증언으로. 그래가지고 약간 용두사미로 코리아 게이트는 끝납니다. 그래요? 일단 박동선 씨는 기소를 안 하는 걸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네. 돈을 받았던 미 의원 가운데서 몇 명만 기소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잡았잖아요. 이쪽은 박동선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이쪽은 도청 사건.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자주국방 가운데 나왔던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박동선 씨는 그 이후에도 이제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컨설팅에서 파킹턴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름도 팍이 들어가네요. 프레지던트 파킹턴. 네. 예. 자, 세기의 게이트 전문가 썬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보죠. 이번 게이트는 왠지 모르게 좀 다소곳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소곳해진다고요? 예. 이름이 지퍼 게이트예요. 지퍼 게이트. 그 지퍼인가요? 남대문 지퍼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짜크? 그렇죠. 예. 네네. 지퍼 게이트는 누구와 관련된 게이트입니까?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양대 바람둥이를 꼽으라면은 많은 분들이 케네디를 꼽으시는데 케네디보다 더 바람둥이라는 악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아니에요. 네, 빌 클린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의 여러 가지 그 성추문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그런 이 성추문을 합쳐가지고 네. 지퍼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특히 98년도에 이제 성 스캔들의 당사자인 빌 클린턴과 또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모니카 루인스키의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저희가 또 영화 증발에 출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꽁트 느낌으로 재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빌 클린턴 할까요? 아닙니다. 루인스키 해주셔야 되고 예. 제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네. 헤이 클린턴, 왜 폴라 존스 사건을 질질 끌어요? 그냥 쿨하게 달러 머니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다 사정이 있어. 데밋. Why? 무슨 사정 있어요? 그야. 그럼 다른 여성들도 모두 몰려들고 말 테니까. 데밋. 그게 why? So what? 도대체 how many? 몇 명이 되길래? Oh my gosh. 영숙이, 정숙이, 순자, 영자, 옥순, 현숙.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데밋.
이 느낌으로 가봤습니다. 이거 대상 받겠는데요. 방송 대상 한 걸음 더 다가선 느낌이고요. 네. 저희가 좀 장난을 섞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여자가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았나 보네요. 92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이제 그쪽 공화당이고 민주당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 미국에 있을 때거든요. 누구? 누구? 빌 클린턴? 아칸소주가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거든요. 네. 아칸소주가 어딨니? 거기 주지사? 야, 이번 대선은 아버지 부시 재선이구나. 민주당 큰일 났다. 네. 봐봐. 그리고 그때부터 캠페인 때부터 문제였어요. 선거할 때부터 아칸소 주지사 출신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바람둥이더라.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바람둥이란 소문이 났었어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제니퍼 플라워스라고 네네. 나이트클럽 여정원 뭐 문제가 그때 등장을 했었거든요. 선거 기간이에요. 네. 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온 빌 클린턴이라는 후보 저와 한때 사귀었는데 저를 차버렸어요. 전 제니퍼 플라워라고. 이게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예. 봐라. 저럴 줄 알았다. 그때 빌 클린턴은 이런 말합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니퍼 플라워스랑 사귀었는데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그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네. 당시 바로 남편을 카바를 해줬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 헛소문입니다. 제가 쭉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네. 우리 남편 빌 클린턴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사실은 모르지만 일단 카바를 쳐줬어요. 그렇죠. 예. 아니 부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저희 남편을 믿으십시오. 대단하다.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헛소문인가 보다. 그 제니퍼란 저 여자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갔는데 웬걸 그게 사실이었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폴라 존스, 뭐 모니카 루인스키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이런데도 어쨌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 대통령 된 게 딱 이유라니까요.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1차 그 이라크전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막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근데 빌 클린턴은 아주 머리가 영리했어요. 뭐 했냐면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잘 사십니까? 그 유명한 말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야 이 바보야. 그렇죠. 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여러분 재산이 늘었다고 하면 그 사람 찍으세요. 안 그러면 저를 찍어주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저와 함께 부자가 안 되실래요? 누구 찍을 걸까요? 이지선다를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나와 함께 4년 동안 돈 한 번 안 모아 보실래요? It's the economy, stupid. 야. 사람들이 그래? 야 우리 아파트값 올려준다고 하니까 뭐 여자 문제가 대수야. 여자 문제? 야 부인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하니까 찍어줘가지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치 신인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이 40대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도 모니카 루인스키 네. 스캔들 백악관 인턴이었잖아요. 네, 아까 열연하셨던. 예. 그렇죠. 예. 뭐 거기서도 지금 뭐 이 지상파 방송에서는 말하기 좀 그런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발언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자서전을 내면서 네. 그런 말을 했더군요. 뭐라고요? 제니퍼 플라워스부터 정말 가슴이 시커멓게 들어갔는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참았다.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지 또 이제 대통령이 도전을 했던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좀 생각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에요 오히려. 예. 어떤 마음으로 그거를 다 카바쳐주고 견뎌왔을지. 이걸 품어주네 이걸. 예. 그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빌 클린턴과 결혼을 안 했다면은 당신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다 당신 남편 빌 클린턴 덕분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그럼 난 다른 남자를 선택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될 만한 남자를. 뭐 멋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에디터가 말하길 이 정도면 클린턴 지퍼에 추라도 달아야 된다. 예, 이 멘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썬문답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은폐비리 조작 사건 각종 게이트에 대해 지난 시간 워터게이트부터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